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데 개발자를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라는 분은 노화는 DNA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DNA가 차세대 저장 매체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거의 영화 1000편인가? 그 정도 들어간다 그랬나? 아무튼 예전에 한번 조사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DNA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DNA에는 우리의 어떤 그 성인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 가속노화라 그러죠. 이렇게 뭐 당을 되게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많이 받는다 이럴 때 그 DNA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되면서 이제 DNA가 손상된 상태로 프로그래밍된 소스 코드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근데 원래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DNA 손상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약 중에 하나는 메트포르민. 저도 이거는 당뇨 때문에 먹고 있는데 메트포르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NMN을 얘기를 하고 그거 말고 뭐 라스베라트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엔 좀 보수적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게 임상효과 아니고 좀 실험이 좀 아직은 많이 안 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NMN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만든 거라서 좀 약간 그 이해관계, 약간 이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붙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이게 뭐지? 지금 현재는 판매 중지, 현 시점엔 판매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의약품으로, 뭐 승격을 시켜야 된다, 아닌다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지켜보고 있나 봐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5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못해도 아니면 진짜 아예 노화 종말을 시키는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서 사람이 평생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저 쥐실험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쥐실험터 늙은지 회춘 어린지 조기 노화 성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DNA 기술의 무서움인데 희귀질병도 요새 DNA 그 가위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희귀질병도 치료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런 게 되게 비싸긴 하거든요. 막 수십억 되는데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최근 어떤 인터뷰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정도 뒤면은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노화를 뒤로 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대 때 욜로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한 10년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도 늦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명이 거의 무제한이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60세 때 죽던 시절은 아니 또는 막 조선시대처럼 40대에 죽던 시절이면 사실 뭐 20대 10년을 갈아 넣으면 내 인생의 4분의 1을 썼네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가 평균 수명이 뭐 150세 이렇게 되면 10년 정도 제대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욜로족들 20대 욜로족들이 부모 세대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평생 뭐 노동만 하고 개고생만 하고 행복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러니 나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20대 때 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마카세도 가고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네요. 2030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일단은 그 자체로 사실은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안 해도 사실 좀 아름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나이를 먹은 입장에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너무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후회를 하기보단 조금 더 놀러 다녔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진 않거든요. 너무 제가 되게 멋있게 살았던 시기라고도 생각해요. 가난하고, 또는 방황하고,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거든. 물론 지금도 뭐 그런 걱정이 없진 않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늙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일을 적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지 그때랑은 좀 다르단 말이죠. 걱정의 종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의 20대를 그러니까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25살까지 전두엽은 일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25살까지 성장한 전두엽이 어느 그
가장 전성기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20대 학습 효과랑 30대 학습 효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40대 학습 효과는 확실히 더 다를 거거든요. 물론 하면은 됩니다. 나이 먹고도 팀노바 졸업생분 중에 40대에 졸업을 하셨어요. 41살, 42살이었나? 그분이 졸업하시고도 사실 엄청나게 고연봉으로 가는 거 보면 저도 하면서도 아 이제는 진짜 한계가 없구나.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유교사상 때문에 많이 따지고 그랬지. 이제는 미국만 보더라도 막 개발자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숙련된 개발자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더라도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 쪽은 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 주도의 유럽 같은 경우는 가이아엑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IBM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어떤 정부 주도하에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 있죠. 요런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좀 IT 쪽에서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로 연합에서도 요런 이제 생태계를 2020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인가 계속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와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트렌드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게 블록체인 쪽도 이제 거의 정부 주도하에 나오는 코인들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미 뭐 CBDC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이 나오고, 애초에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쪽에서, 그러니까 중앙 집권식 이런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아주 잘 방어하면 매우 좋겠지만 해킹 시도를 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게 다 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지 않는 이상은 블록체인 기술의 저 보안성 쪽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이, 그래서 어떤 이런 정부 주도화의 이제 화폐도 발행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 주도화의 디지털 혁명이 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태계들을 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야 된다면, 그리고 근본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어떤 근본 기술로 이거를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팀노바 커리큘럼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응용 1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TCP라든지 어떤 가장 OSI 7계층 중에 이제 OSI 7계층 제가 보여드릴게요. OSI 7계층 이런 모델에서 지금 이제 응용계층 응용계층 기술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TCP IP 프로토콜이 근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요 TCP IP 프로토콜이 이제 전송계층이 있는데, 이 전송계층에서 저희가 이제 그 TCP랑 UDP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실습을 시키죠. 보통 이제 TCP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TCP를 쓰는데, UDP는 직간접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만약에 뭐 영상 스트리밍을 하게 될 때는 사실은 UDP가 실시간 통신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런 특성들이, 이런 게 근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온 지가 거의 1974년 IEE에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3웨이즈 핸드쉐이킹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개 응답을 확인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변형이 있다라고 하면 퀵 정도인데, 퀵은 이제 지금 웹에서 구글이 좀 주도해서 이제 가져가는 기술이긴 한데, 이게 주로 웹에서 쓰는데, 그래도 TCP를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SCTP도 되게 재밌는데.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기술들에서 TCP가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공부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에 UDP 보면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걸 실제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수업부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왜냐면 이런 건 잘 안 바뀌거든. 1974년도, 1980년도 이때 나온 기술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기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CNCF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 막 세미나 했을 때 막 엄청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요런 어떤 큰 생태계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눅스 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NHN이 이쪽에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 그 생태계에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MySQL이라든지 몽고DB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노에스QL도 많이 쓰니까. 제가 노에스QL을 사용하던 10한 2, 3년 전쯤에는 우리나라에서 노에스QL 잘 안 썼어.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쓰죠.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해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팀노바 그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도 노에스QL 이런 거 가르치면은 그 회사에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았었대요. 학생들 면접 시키면. 근데 지금은 되게 보편적이 많이 됐죠. 근데 아무튼 요런 생태계들이 이제 일반적이다. 그래서 요런 생태계에서 하나하나 찝어서 이해를 하려면 아까 말하는 그런 근본 기술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기술을 하나 들어갔을 때, 아, 이 기술을 내가 왜 어떤 때 써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코드를 짜고 그걸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 자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레벨로 봤을 때 어떤 이런 뭐 아키텍처적 역량,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끌고 가는 그런 역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코드를 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느낌인데, 그 이상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좀, 그러니까 개발자는 원래 어쩔 수 없이 나뭇잎부터 봐야 돼. 나뭇잎을 보는 사람이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를 볼 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숲을 설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이제 기술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기술들을 파고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기술은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알려주는 기술이 지금 3년, 4년만 지나도 조금 보편적인 기술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태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하다못해 지금 인공지능도 저희가 한 동물을 이렇게 3차원 이렇게 렌더링 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졸업한 지가 이제 한 1년 이상 지난 친구들인데, 이렇게 이게 지금 피프라고 하는 기술이라 이게 3차원, 이렇게 논문들을 분석해 가면서 3차원으로 이제 그 동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2D 이미지를 가지고 3차원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기존에는 그 인간 위주로 좀 있었는데, 그것도 더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렌더링해서 직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이게 한 2년 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 해서 지금 처음에 초반에는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도 이 기술이 되게 신기술이어서 이런 정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기업에서 이 친구들 다 스카우트 해가고 싶다 연락이 올 정도로 나름대로 되게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거든요. 거기도 숙련된 개발자들 많으셨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또 다른 친구들이 이런 프로젝트, 물론 동물은 아니고 이제 인간으로 이제 좀 더 섬세하게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응용 2단계 팀원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소프트웨어의 근본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때보다도 지금 또 피프 논문을 보면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인공지능이 그냥 빰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빰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계속 논문이 발표되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근본을 이해 못하고 그냥 그것만 바로, 레시피만 바로 외우면 이게 변화할 때 못 쫓아간다고. 빵을 만들 때 레시피를 그냥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래도 빵은 만들어지겠죠. 근데 빵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맛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순두부찌개가 너무 많이 변한다고 막 좋아하진 않잖아, 사실. 근데 고전적인 맛을 유지하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맛이라는 건. 근데 세상은 계속 변화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뭐 무슨 순두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바지락을 넣어볼까, 아니면 여기다가 백합을 넣어볼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 순두부는. 그러니까 근데 빵도 뭐 고전적인 바게트를 좋아하는 사람, 바게트가 계속 나오면 좋아하잖아, 이런 느낌인데, IT 업계는 그 바게트가 계속 유지가 되기가 힘든 거죠. 유지가 되는 기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술이 있어요. 아까 TCP/IP처럼 그냥 근본이 있는 기술들은 쭉 가는 거야, 그냥. 대부분의, 물론 이제 퀵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이렇게 얘네들이 설계된 이유들을 보면, 퀵은 TCP와 UDP의 딱 중간 지점에 어떤 그 신뢰도를 보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얘는 충분히 비어있는 거를 채웠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TCP를 알면 퀵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퀵을 이해하면은 아까 UDP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기술들이 클라우드로 연결됐다는 건 다 TCP 기반일 확률이 되게 높죠. 신뢰도가 보장된 그런 스타일을 전개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 됐다는 건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 TCP IP가 깔릴 수밖에 없다는 기술이고, 그 얘기고, 그래서 OSI 7계층 같은 거를 공부를 잘 해놓으면 사실 이런데 이해하는데도 나쁘진 않은데, 급하게 한다라고 그냥 약식으로 한다고 하면 TCP를 보면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얘네가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모듈식으로 맞춰줄 수 있는지가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 이제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런 편집들이 되게 잘 돼서 저런 연구들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되게 나름 어려운 연구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쪽에서도 연봉 7천 넘는 친구가 나왔었죠. 그리고 연봉 6천 넘는 친구도 여기서 한 2명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럴만해요. 이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했거든요.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모듈식으로 갈 거고, 그럼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부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을 보고 분석하는 기술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근본 공부들을 좀 많이 찾아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단순히 찾아보지 말고 저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개발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노바 이력서 뭐 사실 저희가 막 공개한 게 되게 많은데, 그거 보시면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주로 AWS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AWS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듈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건 잘 바뀌지 않는 근본 공부를 한 다음에 바뀌는 환경에 대입을 해서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바뀌어 버릇하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가 바로바로 안 돼요. 지금은 약 인공지능의 시대라서 그거에 맞게끔 학습하고 이제 대입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진짜 완벽하게 그 인간을 대체할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잘 해봐야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